한 여성이 마당 수도가에 쪼그려 앉아서 천기저귀를 손빨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래로 보이는 여성이 입던 옷을 한 무더기 들이미는데요. 그럼에도 아무 말 없이 그 옷까지 묵묵히 빨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여성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있는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연 좀 주목해 주십시오. 무려 40년 동안 꾹꾹꾹 참아왔던 사연을 처음으로 저희에게 털어놔 주신 사방 가족분이신데, 박 교수님, 저는 결론부터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혼하셔야 됩니다. 예? 네. 저도 이 사연을 읽고 너무 갑갑하고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화도 나고 정말로 좀 귀한 얘기를 속마음 얘기를 해주셨다. 정말 귀한 사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제보자는 올해 60대 중후반 여성이고요. 20대 초반에 8살 연상인 남편을 선을 봐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이제 많이 그랬듯이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합가를 해서 사는데 이 남편이란 사람이 너무 강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20대 초반에 딱 결혼을 했는데 아침 7시 정각이 되면 밥을 쫙 차려놔야 됩니다. 5분만 늦거나 아니면은 갓 지은 밥이 아니면 바로 밥상을 엎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좀 어린 아내가 힘들고 지쳐서 이렇게 얼굴을 좀 안 좋게 하고 있으면 방긋방긋 웃어야 되는데 얼굴을 안 좋다고 해서 바로 보복에 들어가는데 이 보복이 너무 잔인해요. 이 아내에게 너무 정말 소중한 아이들과 찍은 그 사진이 모여있는 앨범을 다 불태워버린다던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라던가 아이들 장난감 이런 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걸 알고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평생을 정말 소가리를 해오신 분의 사연입니다. 아침 7시에 딱 그 시간에 밥상이 완벽하게 차려져 있지 않은 밥상을 확 뒤엎어. 그리고 아내한테는 야, 너 왜 안 웃어? 남편, 하늘 같은 남편 볼 때는 항상 웃고 있어야지.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남편이 살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릴 때면 시부모님은 이게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며느리 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오히려 남편보다 시부모님을 더 무서워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집에 세탁기가 있었는데도 여성이 쓰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전기세 아깝다, 벌써부터 놀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고요. 결국 여성은 이런 빨래들을 모두 손으로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같은 집에 살던 동갑내기 신누이의 속옷 빨래까지 모두 제보자 몫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고된 모습이 동네에 소문까지 나서 주위 어르신들이 여성한테 그 집 가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또 더 주목해 주세요. 박 변호사님이 네. 설명해 주실 이 내용이 저는 제일 충격입니다.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 시누이 산후조리 좀 도와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뭐 고향을 떠나 있고 외지에 있고 멀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네가 지금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못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보자 본인도. 본인도요. 그럼 어쩌면 당연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 네가 힘들면 네 친정엄마한테 좀 부탁하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잠깐만요. 사부인한테 사돈처녀 산후조리를 하라고요? 예. 네 친정엄마니까 사부인이죠. 그러니까 다 가족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사부인한테 이걸 도와달라?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여성 입장에서는 이건 안 된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생각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막았다고 합니다. 아니, 손 변호사님, 세상에 사부인한테 사돈처녀 산후조리를 대신에 이거 자기가 해야지 그거는. 너무 좀 쉽게 보고 좀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준으로는 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런데 사실 그 시절에는 지금과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뭐 불합리한 것도 그때는 뭐 다 그러니까 참고 살지 이런 게 없진 않았죠. 그런데 그런 아내에게도 이 제보자에게도 이거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남편이 무서우니까 이혼 얘기 꺼내지도 못하고 또 그냥 집을 나가자니 또 자녀들이 있으니까 거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남편이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좀 향수 화장품 냄새 나고 또 술 냄새가 나고 좀 뭔가 이상했죠. 그러다가 집으로 이제 주차 정차 위반 이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위반 장소가 좀 다 비슷해요. 어떤 다방 근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이건 참을 수 없다. 정말 이건 가보자라고 해서 가봤겠죠. 그 다방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그 다방 사장하고 또 참 부적절한 관계가 이미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그동안 다 참고 있었지만 이때는 못 참은 거예요. 뭐 당연하겠죠.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화를 냈고요. 그러다 지금 사파 나오는 것처럼 남편이 이제 깜짝 놀란 겁니다.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거죠. 무릎 꿇고 이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 교수님, 밥상 뒤엎어, 안 웃는다고 뭐라고 해, 바람까지 펴. 이걸 왜 데리고 삽니까?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뭐 자식도 있고 뭐 오래 견뎌 오셨고 그랬으니까 이제 끝까지 견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결국에는 뭐 이런 상황에서 우울증이 또 뭐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층에 서가지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창문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서 있었던 적도 있으시대요. 그런데 이 제보하신 분께서 이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딱 하나, 종교하고 봉사를 하러 다니셨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 나 하나 참으면 되지, 나 하나 그냥 희생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억누르고 참고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종교하고 봉사 활동을 했는데 뭐 남편이 그러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뭐 휴일날 그냥 잠깐 봉사 갔다 오는 거는 괜찮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그 사이에 싱크대에 음식이 다 버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화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 먹을 게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뭐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에 또 이제 봉사 갔다 오면 화분이 다 깨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결국 말만 이렇게 했지 아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는 것도 못마땅했던 겁니다. 자, 이 제보자 여성께서는 자녀들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소원이 있으셨답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내 소원은 뭐냐면 난 그냥 빨리 죽고 싶은 것밖에 없다. 그냥 나만 때문에 내가 이나마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벌써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여보 나를 놔달라 그랬더니 다시는 안 그럴게, 또 이렇게 그 말뿐이에요. 내가 빨리 죽는 게 소원이다. 네, 곧 여든을 앞둔 여성은 이혼이라는 거는 평생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참고 살다 보니까 이제 남편은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 보니까 남은 인생은 이 사람 없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을 하려니까 좀 자식들 때문에 마음이 쓰였다고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TV를 보다가 졸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졸혼. 네, 그러니까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각자의 인생을 좀 서로 간섭 없이 지내는 건데, 이 얘기를 듣고 여성은 이거다 싶었지만 남편은 뭐 요상한 소리 하지 마라, 어차피 우리 둘은 죽어서도 한 묘지에 묻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나마 자녀들이 조금 엄마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주변의 지인들은 기왕 여기까지 참고 산 거 그냥 더 견뎌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40년간 내 속을 다 긁고 망가뜨린 남편 이혼 말고 졸혼이라도 해야 될까요? 라고 묻고 계시는데, 자, 손 변호사님, 제가 이래서 시작하자마자 이건 이혼해야 된다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졸혼이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일본에서 뭐 수십 년 전에 처음 시작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다 졸혼의 개념이 달라요. 그리고 졸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영구하게 뭐 불변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과 졸혼 중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참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좀 따지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근데 한 가지 좀 냉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보면은 당연히 이혼을 하는 게 마땅해 보이고, 또한 이미 한참 전에 이혼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뭐 주변 시선이나 또는 자녀 때문에 망설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혼을 할 경우에는 생활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생활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 그리고 만약에 재산 분할을 한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생활비에 쓸 만한 재산이 있고 또한 그것을 분할할 수 있는 상황이냐 등등 경제적인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해결해야 이혼이든 졸혼이든 아니면 그냥 살든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뭐 졸혼은 사실은 뭐 지금 손 변호사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소리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권리라든지 의무가 창설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혼을 좀 고려를 한다면 사실 지금 말한 것처럼 꼼꼼하게 따져보고 좀 해야 되는데, 뭐 이혼을 한다면 요새는 항원 이혼도 좀 많으니까 안 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맞는지는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떤 걸 추천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사실 뭐 법적으로는 뭐 효력이 없다라고 하지만 저는 조론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제보자께서 이 조론이라는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조론이 옳은지 이혼이 옳은지 이런 건 다 둘째치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속박과 억압과 폭력과 부당함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론이라는 단어가 들어온 거거든요. 조론이란 단어 앞에 뭔가 자유, 그다음에 이제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나를 돌봐야 주는 거죠. 이제 연세도 거의 이제 70이 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미루면 언제쯤 내가 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론이든 이혼이든 하여튼 뭔가 그 개념보다 본인이 행복하신 거를 꼭 선택하시고 지인의 얘기도 자식의 얘기도 다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혼을 하셔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보세요. 한 묘지에 같이 들어가야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냐고 이런 남자한테 무슨 조론이 통하겠냐 이거죠. 네, 가족분들도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산아님, 자식을 생각한다면 본인을 귀하게 여기세요라고 하셨고요. 소리양님도 이혼하고 이제라도 편한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니,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